안녕하세요. 고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제 C언어 이제 12주차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선은 포인터의 개념, 그 다음에 포인터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의 기본적으로 이제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실습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를 함수에서 쓸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포인터를 배열과 포인터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이렇게 좀 크게 한 4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라고 했을 때요, 이제 포인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영어로 이제 내가 누군가를 포인팅하다. 자, 여러분 레이저 포인터 아시죠? 레이저 포인터. 뭐 레이저 포인터는 아닌데 이렇게 있으면 B 누르면 얘가 이렇게 쭉 나가죠. 빛이 나가요. 그래서 레이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도구가 이제 포인터가 되죠. 자, 그래서 포인팅하는 어떤 장치가 포인터죠. 마찬가지로 이제 C 언어에서도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데 이 가리키는 대상이 대부분 뭐냐면요, 변수예요. 다른 변수를 가리키는 것이 포인터예요. 그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것은 뭐냐면 또 변수거든요. 포인터라고 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다른 변수를 가리키는 변수가 바로 이제 포인터 변수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포인터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이제 C 언어에서 이제 C 언어 후반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혼란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번 2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2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집중해 가지고 한번 들으시고 듣다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보시고 중간에 제가 어떤 실습할 거를 조금 내드릴 텐데 그럴 때 화면만 보지 마시고 조금 직접 한번 손으로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터를 얼마나 여러분이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C 언어 실력이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또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미국 전 대통령들이 이제 포인팅 하고 있어요. 뭔가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애플 로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그 분장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이렇게 화면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인터에서도 이거를 딱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손가락.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다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돌려가지고요. 컴퓨터의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컴퓨터의 메모리라도 얘기하기 앞서서 한 번 더 이제 좀 점프하는데, 자, 요 이제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이제 상가거든요. 상가.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살던 동네에 있는 상가예요. 이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의 모처에 있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상가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마침 이게 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가져왔어요. 이제 이 상가의 이제 평면도죠. 이 평면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상가의 각 공간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커다란 이제 어떤 그 상가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이 아마 조금 입구 근처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이 이제 구획이 이미 나눠져 있어요. 방이 이제 커다란 맨 처음에 집을 지었을 때는 커다란 건물을 빌딩을 지었을 때는 층마다 커다란 하나의 공간일 뿐이겠죠. 박스, 그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이제 구획을 탁탁탁 나눠요. 나눠가지고 여기는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4번, 5번 이제 구획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돈을 내고 여기에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건물주를 만나가지고, 저 7번에서 이제 키즈카페 하나 할래요. 이제 8번에서 커피숍 하나 새로 열래요. 열고 싶어요. 얼마를 제가 드려야 되나요? 하고 이제 협상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공간은 미리 지정된 주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입주하려고 하면 공간 한 곳을 이제 한 곳을 차지하든지, 혹은 여기 너무 좁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요즘에 카페 작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아예 나는 좀 크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아예 7, 8, 90번을 싹 몰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키즈 카페를 하고 싶은데 3번만 해가지고 좀 약해요. 그러면 3번, 4번을 몰아가지고 좀 해보자. 그래서 3번, 4번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튀어서 커다란 공간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키즈 카페를 입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입점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대해서 이름이 붙어요. 이제 상가에 가서 이제 편말을 보게 되면 디렉토리가 있죠. 그래서 1번 여기는 뭐 약국입니다. 행복 약국. 2번은 행복 소아과입니다. 3번은 행복 키즈 카페입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름이 붙어요. 그렇죠. 자,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키즈 카페는 공간이 2개 있어요. 그러면 3번에서 4번까지는 키즈 카페입니다 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자, 굳이 이렇게 이런 평면도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컴퓨터 외 메모리 구조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컴퓨터의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진짜로 생기진 않았죠.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에는 이제 각각 주소가 있어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주소가 있고, 컴퓨터의 메모리는 하나의 커다란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이제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구획마다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0번 주소에는 뭔가 이런 값이 들어가고 1번 주소에는 뭐 값이 들어가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이 공간을 써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C에서 변수를 정의한다는 거는 상가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공간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int std_id, int age, 뭐 student id, 학생 뭐 여러분의 학번, 그 다음에 나이, 이거를 넣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머지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에요? 자, 여기 0x라고 된 부분, 1번, 2번, 3번, 4번 돼 있는 건 알겠는데 0x는 도대체 뭘까요? 자, 요거는 뒤에 있는 숫자가 16진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소가 지금 제가 편의상 이제 0번, 1번, 2번, 3번 해놨는데 여기서 1번은 16진수의 1이에요. 여기는 16진수의 2고 여기는 16진수의 A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10진수는 어떤 숫자죠? 0부터 쭉 가다가 9가 됐을 때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게 10진수죠. 그죠? 자, 9 다음에 1, 0이 가는 게 10진수인데 지금 16진수이기 때문에 9 다음에 안 올라가고 9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 11이라는 숫자, 12, 13, 14, 15, 15까지 표기를 해놓고 16이 되는 순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서 16이라는 숫자를 표기하면 너무 이렇게 보기가 번잡스럽잖아요. 헷갈리고. 그래서 9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는 헷갈리지 않게 A라고 하는 기호를 써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A는 10이라는 뜻이고요. B는 11, 12, 13, 14, 15, F는 15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가 되고 F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간 1,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컴퓨터 메모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int age, int std_id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서 주소 한 칸 한 칸이 지금 다시 1바이트거든요. 한 바이트씩이에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자, 그런데 이제 int라고 하는 거, 지금 정수를 저장하죠. 정수를 저장할 때 한 바이트만 가지고 저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바이트만 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하면 한 바이트가 몇 비트일까요? 네, 한 바이트는 8비트예요. 8비트예요. 8비트의 숫자 0이 8개가 쭉 있어요. 이 0이 8개 가지고 넣을 수 있는 숫자의 최대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살펴보면 258승, 네, 256개입니다. 그래서 0에서 255까지의 숫자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0에서 255까지 숫자만 가지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수라고 했을 때 이 정수는 4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까지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4칸을 한꺼번에 먹게 됩니다. 자,
네, 칸을 한꺼번에 먹어요. 그래서 요게 int. 그 다음에 age. 네, 나이를 조금 또 만들려고 그래요. 나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서 age를 넣으니까 또 4칸을 또 잡아먹게 돼요. 자, 방을 트는 거죠. 아까 상가 그림 기억나시죠? 상가 그림이 이제 키즈 카페 들어가려고 하는데, 카페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칸으로 모자라니까 영어 쫙 튼다고 그랬어요. 자, 4칸을 탔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칸을 age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ag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메모리상에 직접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을, 변수의 이름을 이제 명칭을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이 명칭이 없으면 코딩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 변수 이름을 여기다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메모리 구조가 이제 0번부터 쭉 이제 번호가 달려 있고, 이 공간에다가 내가 변수를 선언하는 순간, 야, 이걸 쓸래요라고 해가지고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 OS가, 윈도우즈가 이렇게 공간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int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캐릭터도 있고 더블도 있어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차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칸을 잡아먹습니다. 이제 절약이 되죠. 얘는 0에서 255까지. 영문자 해봤자, 그죠? 영어 문자 해봤자 16개인가요? 24개. 한글이 24개였나?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뭐 하여튼. 자, 그 영어 문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영어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영어 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합쳐도, 기호 어지간한 기호 합쳐도 255개 정도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바이트만 써가지고 캐릭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한글을 저장하려면 1바이트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를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는 한글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이제 캐릭터 타입만 이제 보는 거죠. 자, 캐릭터 타입은 어쨌든 얘가 한 칸을 차지해서 이렇게 짠 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블은 이제 실수를 저장하잖아요. 실수를 저장해서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더블 말고 플롯이 있었죠. 플롯은 4바이트, 4칸을 잡아먹습니다. 4칸으로 표시를 하는데 4칸만 가지고 이제 뭐뭐뭐뭐 455.256 이렇게 이런 걸 표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걸 나눠야 되거든요. 정보를 나눠 가지고 절반은 이제 숫자를 표현하고 456.1이라고 했을 때 456.1을 이제 절반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절반에는 소수점이 어디 찍히는지 이거를 저장을 해요.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유효 숫자하고 소수점 위치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는데 어쨌든 그 플롯의 경우에는 4칸 잡아먹고 그 다음 더블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많은 숫자를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8칸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8바이트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2배로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더블이에요. 자, 그리고 값을 집어넣습니다. std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 161을 넣어요. 여기 161을 써요. 161이 한 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4칸은 딱 다 잡은 다음에 161을 넣어요. 작은 숫자라고 해가지고 적은 칸을 잡아먹는 건 아니고요. 작은 숫자든 큰 숫자든 동일하게 4칸을 다 차지를 합니다. 자, age도 4칸을 다 잡아먹고 들어갔고 캐릭터는 한 칸 안에 들어갔고요. 네, 숫자는 더블 실수 소수점 숫자는 이렇게 8칸을 차지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변수를 만들 때 이 칸 타입별로 이게 차지하는 칸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타입을 항상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변수가 나와요. 이 새로운 변수는 뭐냐면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포인터 변수는 뭐냐면 이제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터 변수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int형 변수에는 정수가 들어갔고 캐릭터형 변수에는 글자가 들어갔고 한 글자가 들어갔고 이제 더블형 변수에는 소수점 단위의 실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0x0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넣습니다. 자, 그럼 이 주소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이런 식으로 넣어요. 자,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int 다음에 뭐 int형 포인터 변수다.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별표를 넣어요. 이렇게 넣었나요? 별표를 넣어요. 별표를 넣으면 이렇게 std카 표시를 하면 이제 이렇게 포인터 변수가 선언이 되는데,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소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0x0000이 누구예요? 여기 찾아가 보면 std_id 학번을 값을 가지는 이제 변수죠. 그러면 아까 포인터 변수는 뭐 하는 애라고 그랬어요? 다른 변수를 가리키는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포인터 변수 ptest라고 하는 변수는 누굴 가리키고 있다? 여기 있는 std_id 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소는 주소값을 알아야지 가리키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td_id를 가리키도록 하기 위해서 값을 넣을 때 std_id 앞에 여기 이상한 기호가 들어가 있죠. 여기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7이라는 숫자 있어요. 7 위에 보면은 얘가 있어요. ampersand라고 하거든요. 네, 아까 제가 혹시 별표를 보고 ampersand라고 했나요? 좀 헷갈리는데 이건 asterisk가 별표고, 요거는 ampersand. 뭐 우리가 and를 할 때 많이 썼었죠. 두 개 써가지고. 자, 7 위에 있는 그 기호입니다. 이렇게 요 기호가 주소를 나타내는 변수의 주소 std_id 라고 적으면 그 변수의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std_id의 요거 하면은 std_id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어디에 넣어라? ptest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포인터 변수예요. 자, 그런데 포인터 변수는 왜 4바이트일까요? 네, 4바이트면 몇 비트죠? 네, 32비트죠. 4832. 32비트. 좀 뭔가 감이 오시나요? 32비트. 예전에 여러분 혹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32비트 컴퓨터라고 있었어요. 이제 네,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32비트 컴퓨터라고 있었어요. 이 32비트 컴퓨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주소를 이제 우리가 메모리가 쭉 있을 때 메모리 주소를 쭉 나타내잖아요. 가리키죠. 주소를 쭉쭉쭉 가리키는데 요거를 32비트까지 주소값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게 32비트 메모리 크기가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32비트만 가지고 메모리를 전체를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게 몇 비트 컴퓨터냐면은 64비트 컴퓨터예요. 자, 64비트 컴퓨터, 이제 64비트 컴퓨터와 64비트 윈도우즈가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64비트용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2비트용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4비트 형태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32비트 컴퓨터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8바이트, 그러니까 32비트짜리 이제 주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요 안에 있는 0000이라고 되어 있죠. 요 0000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0000이 이제 이렇게 8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32비트의 그런 주소를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포인터 변수는 이제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정의를 할 때는 우리는 이제 포인터 변수를 정의가 아니고 선언할 때, 선언할 때는 이제 이 별표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일반 변수는 int stdid라고 적는데 우리가 포인터 변수다. 그렇게 되면 int 하고 별표를 넣어요. 그래서 뭐 ptest 꼭 p를 안 붙여도 되는데 p를 붙이면
그럼 누가 봤을 때 이 포인터 변수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P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변수의 주소값을 가짐으로 포인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변수 이름 앞에 요거에 AND 표시를 붙이면, 앰퍼센드 표시를 붙이면 이제 그 변수의 주소값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ptest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있는 stdid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인티저만 됩니까? 정수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트 말고도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자, 캐릭터형 변수도 마찬가지로 선언할 수 있겠죠? 네, 캐릭터형 변수 한번 선언해 볼까요? 자, 네, char 네, 이거를 도형을 채워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채우고 음각선을 줘서 네, 캐릭터 새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포인터 변수로 p ch 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의 주소를 가질 수 있겠어요? 네, 젠더의 주소를 가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원래 값이 얼마가 될까요? 얘는 값이 ch라고 하는 pch라고 하는 애는 0004가 되겠죠. 만약에 요 밑에서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ptest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값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넣으려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ptest는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넣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타입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는 있어요. 이제 좀 다른 기술들을 써서 해결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우선은 여러분이 처음 포인터를 배우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타입에 맞춰서 포인터를 선언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 형태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형 변수를 가리키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 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얘는 ch로 넣을게요. 테스트 2로 할까요? 2.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엑기스만 딱 모아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원래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후다다닥 하고 끝나진 않아요. 이렇게 끝낼 수가 없죠. 이제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몇 번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만 쭉 설명하고 끝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가 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해가 만약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가지고 이해가 잘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렸으면 여러분에 맞게 드렸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 설명도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쏙쏙 들어가게 설명을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